자, 전 시간에는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였던 명량해전, 즉 명량대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량해전은 7천량 해전 당시에 원균이 조선수군을 이끌고 갔다가 괴멸하죠. 그 이후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순신이 파직되었고 그 자리를 원균이 차지하게 되는데,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를. 근데 무능력했으니까 함대 이끌고 갔다가 다 바다 안에 처박은 거예요. 그 이야기인데, 자, 이때 선조가 땅을 치고 후회를 해야죠. 내가 잘못을 했구나 라고 해서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늘이 이순신 장군을 도왔는지 7천량 해전 당시에 경상 우수사였던 배설이 12척의 함대를 이끌고 도망을 갑니다. 물론 탈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의 12척의 배를 이순신이 찾아서 전투에 쓰려고 했죠. 근데 일본군의 입장에선 에게 겨우 12척 가지고 우리 수백 척의 함대를 상대하겠다, 이렇게 막 비아냥거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순신은 이 함대를 이끌고 출전을 하는데, 근데 이 이전에 선조는 솔직히 12척 함대 가지고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이순신이 썼던 이 장계가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도 영화 명량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전선의 수가 비록 적으나 신이 살아있는 한 외적은 감히 이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이옵니다 라고 장계를 써서 선조에게 올리게 되고, 결국 12척의 배를 가지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한 척을 더 수리를 해서 13척 대 130척이 명량이라는 곳에서 맞붙게 되죠. 명량이 어디냐면은 여기 지도에서도 나오지만 바로 진도 인근에 있었던 해협을 의미합니다. 여기 울돌목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울돌목인데 이걸 이제 한자어로 표현을 명량입니다. 이 명량의 뜻이 뭐냐? 바다가 휘감아 친다, 바다가 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해류가, 조류가 셌던 곳을 의미합니다. 일반 배들도 휘청휘청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일본군은 130척을 이끌고 옵니다. 이때 사령을 했던 구루지마 미치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130척을 이끌고 오게 되는데, 물론 이 130척 뒤쪽에 200여 척의 함대가 더 주둔하고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 함대가 모두 다 갈 수는 없기에 일단 130척이 명령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진짜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얻어내는 거죠, 조선 수군이. 이때 이순신이 했던 말이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 여기 위에 한자가 보이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보통 이건 이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그대들은 조국을 위해 싸워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선봉에 나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결국 이기게 되죠.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불가능한 전투를 이겼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이 해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해전으로 인해서 일본군은 다시 또 패배를 맛보았어. 12척의 함대도 못 이기는데 만약 여기서 이순신이 수군을 더 증강하면 어떻게 이기느냐?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라도로 가는 길도 막히게 되고 수군 보급로도 다시 또 차단당하게 되죠. 한산도 대첩 이후의 상황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명량대첩은 진짜 대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 볼 텐데, 이거는 이제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솔직히 이순신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1597년 그 당시에는. 왜냐면 자신은 왕한테 버림을 받았고 통제사의 자리에서 내려왔고 한영을 앞섰는데 고문까지 받았어요. 더군다나 백의종군이라고 해서 오늘날 이등병으로 강등됐단 말이야. 더군다나 자신을 보러 온 어머니 또한 돌아가셨어. 그럼 얼마나 절망스러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라에 충성하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해서 나선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해전이었던 노량해전 살펴보기 전에 이게 왜 이런 노량해전이 발생하게 됐냐면은 일단 전쟁의 원흉이었던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을 하게 되자 일본 정부는 조선에 있었던 모든 일본군을 본국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철수하던 그 와중에 이순신 장군이 그 철수하는 군대 시마즈 히로이의 400척 함대를 공격을 한 건데, 근데 왜 철수하는데 공격을 했냐?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들이 철수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쳐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끝까지 싸워서 두 번 다시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은 너희는 살아서 나갈 수 없다라는 걸 각인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노량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되죠. 민족의 영웅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하게 되고,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이 바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최후를 맞는 순간에도 국가와 이 전쟁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 그러니까 죽는 것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국가의 충성, 노량해전에서 유언을 남기면서 적의 총탄을 맞아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순신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고, 이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노량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 정유재라는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전쟁의 참혹함은 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순신이 주로 차고 다녔던 장검의 모습인데, 여기에 이 글귀가 항상 새겨져 있어서 이 글귀를 보고 자신의 마음을 다 잡았다고 합니다. 이리소탕 해렴사나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로다. 뭔가 좀 멋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좀 이따 다시 찾아오겠습니다.